시청자 여러분, 11시 구해줘 스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오늘은 또 5달 만에 코스피 2200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더나 백신 개발 훈풍이 있었고요. 또 국내에서는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한 훈풍이 함께 있었죠. 이 두 가지 소식이 지수를 함께 끌어올린 건데요. 오늘도 마감 상황 기분 좋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며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0.84% 오른 2201.88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등락은 좀 있었지만 0.37% 올라 마감했네요. 780선까지 끌어올려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거래량도 많이 실렸지만 또 수급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인이 다시 함께 지수를 이끌었는데요. 외인이 2,600억 이상, 기관이 3,300억 이상 사들였고요. 이에 개인은 차익을 실현하면서 6천억가량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인이 함께 이끌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160억가량, 또 외국인은 390억가량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오늘 좀 덜어낸 장이었네요. 자, 오늘은 환율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오늘 빠지면서 다시 지수에 힘을 보탰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일 대비 5원가량 빠진 12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테마 살펴보시면요. 오늘은 폴더블 폰에 좀 쏠렸습니다. BH와 DKT 상한가 도달했고요. 뒤따라 관련 종목들 함께 빨간불 켠 모습 확인했고요. 오늘은 5G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덕전자가 상한가, 이어서 오이솔루션이나 KMW 등의 종목들도 10% 이상 상승 마감한 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외에도 지수가 오르면서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 또 테마들 계속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저희 출발하기에 앞서서 지금 유튜브 들어오시면 동시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해 보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저희 포트폴리오 계속 누적 수익률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를 꾸리게 되는 룰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출연하셔서 또 종목들 구해 주실 텐데요. 이 두 분이 구해 주신 종목들은 바로 내일 시초가 기준으로 매수 처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매수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매수가로 종목이 책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장중에 목표가를 설치할 경우에는 익절 처리가 되고요. 또 손절가를 터치하면 또 자동으로 손절 처리가 된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방송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최고의 인기 전문가 두 분 모셔봤습니다. 어떤 분들 등장하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자, 수요일 밤 구해줘 스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최강의 조합을 만나볼 수 있는 바로 수요일이죠. 오늘은 이분들께 전략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지은, 박재성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과 1시간 함께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오늘도 종목 구해드릴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먼저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 합니다.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신규 매수할 종목들 부지런히 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님은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보시고요. 아니면 시청자님의 내용들 자세하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게시판도 열어두고 있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시청자님은 요즘 어떤 뉴스와 이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또 어떤 업종에 관심이 있으신지 함께 남겨봐 주시고요.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부터 계속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속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 하루 또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오늘장 흐름 정리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오늘 이지은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자, 오늘도 코스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5개월 만에 2200선 올라와서 이렇게 종가를 형성해 줬는데요. 흐름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긴 하지만 네.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오늘 장은 좀 이름을 예쁘게 붙여줘 봤는데요. 네. 장미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줘 장미다. 봤습니다. 네. 저희 구해줘 스탁의 장미는 또 우리 이지은 전문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오늘 코스피를 장미다라고 정리를 네. 해주셨네요. 새빨개서 그럴까요? 그렇기보다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또 그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장미라고 이름을 지어줘 봤는데요. 일단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일단 모더나 백신 관련돼서 긍정적 소식이 나와서 코스피가 이제 2200선 포인트 돌파를 했습니다. 거의 전 업종이 상승세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모더나는 27일 최종 단계인 3차 임상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도 지금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또 2025년까지 총 160억 원을 이제 160조 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한창 고조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좀 좋게 또 반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환율은 증시랑 반비례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내 증시도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하락 압력을 자극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홍콩 특별대우 박탈과 반하웨이 전선 확대 등 미중 무역 분쟁 갈등 고조에도 위안화가 지금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원달러 흐름이 상단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백신 호재가 단발적으로 시장에 반응하는지 그거 여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소식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전 세계 증시 다시 한번 화려하게 또 펼쳐질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경기 부양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하는 그런 상황. 당연히 우리 이제 증시가 좀 좋아지고 활발해질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일단 코스피를 장미라고 이름을 붙여진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장미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지금 코스피도 너무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지만 장미를 잘못 만지면 가시에 이제 베일 수가 있는 듯이 코스피 시장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진입을 한다고 하면 또 언제 어느새 갑자기 탈바꿈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동성 자금 풍부하고 또 경기 부양책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시장을 흔들 만한 그런 불안 요소들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불안 요소들이 좀 장중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시장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 크게 기대감이 있는 만큼 또 크게 타격을 받는 게 현재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재료를 파악하신 다음에 좀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이 나온 만큼 좀 중장기 모멘텀을 가지고 뉴딜 정책 관련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재료 있는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참 아름답지만 잘못 만지면 또 다칠 수가 있는 장미처럼 또 코스피 오늘 좋게 흘러갔지만 아직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점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종목들 잘 구해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박재성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오늘도 780선까지 끌어올려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코스닥 시장 놀면 뭐하니라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요즘 그 인기 있는 그 네, 프로그램. 요즘 대세죠. 네. 제가 좀 카피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과 저희는 매일 놀고 싶겠지만 네, 말 그대로 놀면 뭐하니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말 그대로 놀면 뭐하나요? 지금 시장이 미친 척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울 미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시장은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1분기, 2분기 매출과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게 팩트인데 컨센을 대폭 하향시켜 놓고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유동성을 바탕으로 굉장히 주가를 좀 크게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 시장에서 큰 악재로 작용할 내용들을 장중 조정으로 끝내버린 게 또 굉장히 또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됐죠.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또 충분히 또 먹거리가 생긴 상황입니다. 자, 어제 발표의 골자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그다음에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뭐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어저께 오후 2시경 발표가 끝나고 나서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단기 차익 실현, 뭐 재료 소멸이라는 명분이 붙을 정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계획들과 뭐 자금의 규모, 그다음에 투자의 방향성까지 나와서 시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표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 정책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단기 뭐 재료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항상 또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들이 정부 정책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어저께 시장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좀 5G,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부품주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오늘 코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뭐 글로벌 악재 이전의 고점 모두 돌파해서 지금 어느덧 800포인트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조정이 나오는 듯 하나 모든 조정들이 장중에 다 끝나고 있는 모습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주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더라도 지금 굉장히 단기 변곡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올라와 있으나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또 변곡점인 구간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을지 보면은 되는 단계고요. 월봉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봉을 보면 굉장히 휘지 않고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은 지금 중요한 변곡 지점까지 올라와 있고 추가적인 상승 구간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 월봉 같은 경우 캔들의 시가를 보면은 마이너스 1.2%, 뭐 0.4%인데 최근 0.7% 아직도 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초가들은 주봉에서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봉, 월봉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모든 캔들의 시초가는 더 큰 갭을 띄우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월달, 5월달엔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을 이끌었어요. 자, 지금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이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봉, 월봉 차트에서 보셨듯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조금 더 명분 있는, 조금 더 투자 포인트가 있는 코스닥 종목 골라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런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흐름이 이렇게나 좋은데 놀면 뭐하냐, 안 벌고 뭐하냐 이럴 때 부지런히 벌어야 된다라는 뜻이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잘 정리해 주셨고요. 또 오늘 이슈까지 함께 챙겨봐 주셨네요. 자, 여기까지 저희는 마감된 오늘장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구해줘 스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보기 전에 또 우리 구해줘 스탁 전문가들의 수익률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먼저 만나보시죠. 자, 먼저 권영우 전문가 포트폴리오입니다. 누적 수익률 15.65%, 놀라운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강 M&T, 다우데이터, 효성중공업 세 종목 실려 있고요. 3강 M&T가 11.16%, 효성중공업이 8.31% 또 놀라운 수익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보유하면서 계속 추가적인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단기 수익의 여신이죠. 이지은 전문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코리안센터와 로터스, 넷마블 실려 있고요. 넷마블이 흐름 좋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신 뒤로도 흐름 좋은데요. 수익률 2.2% 보이고 있고요. 계속 더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현재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라닉스와 두산바켓, 이노와이어리스, 코리아센터까지 4종목 실려 있고요. 현재 라닉스가 수익률 좋습니다. 3.09%의 수익 보이고 있고요. 이노와이어리스도 4.61%, 이틀 만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추후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한유경 전문가 포트폴리오입니다. 누적 수익률 2.27% 보이고 있고요. 총 5종목 중에 3종목 지금 수익권 보이고 있습니다. 우수 AMS가 1.52%, 영진약품이 0.36%, SK 머티리얼즈도 2.48% 수익 보이고 있고요. 스카이 EN은 바로 실렸는데 보합권 움직임에서 마감했습니다. 추후 더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박재성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누적 수익률 1.53% 보이고 있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계속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수익률 5.06% 보이고 있고요. 파세코도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0.98%, 약 2% 가까이 계속 수익 보이고 있네요. 추후 다른 흐름들도 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이대용 전문가 포트폴리오입니다. 윌링스, 램테크놀러지, 누리텔레콤 세 종목 실려 있고요. 현재 2종목 흐름 좋습니다. 윌링스가 3.16%, 램테크놀러지가 0.26%의 수익 보이고 있고요. 누리텔레콤은 조금 더 이슈와 함께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임광빈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볼까요? 누적 수익률이 18.61%입니다. 아주 놀라운 수익인데요. 현재 세 종목 아주 흐름 좋습니다. 웹젠이 1.92%, 에로티베큐미 10.49%, 일진다이아는 오늘 시초가 매도하는 전략 챙겨주셨죠? 18.49%의 확정 수익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다른 흐름들도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김충성 전문가 수익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성 전문가 누적 수익률 아주 좋습니다. 31.14%, 이번 주 계속 아주 높은 수익률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ISC가 7.49%, 펜시스가 0.17%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구해줘 스탁 모든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체크해봤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누적 수익률 굉장히 또 좋은 전문가들 눈에 띄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전문가 또 모셨으니까 함께 성공 사례와 AS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지은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불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 포트폴리오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넷마블 지금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신 뒤로 또 흐름 계속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코리안센터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코리안센터 추후 흐름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 넷마블은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일단은 좀 네, 상장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반기에 게임 신작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리아센터는 이제 언택트,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언택트 소비 확산에 따른 고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코리아센터는 6개국에서 8개 도시 등의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해외 직영 물류센터를 보유한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언택트 소비 확산에 대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한테 필요한 그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이 전년 대비 18.6%나 증가를 했는데 그 금액은 134조 원입니다. 해외 직구 시장 규모도 22.2%나 늘어나서 3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 중심에 이 종목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팟캐스트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팟캐스트 시장 점유율 1위 팟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분의 64%나 보유를 하고 있어요. 팟빵은 현재 장외에서 1,500억 원 수준에서 평가되고 있고 또 내년에는 기업 공개를 IPO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앞으로 코리아센터는 좀 지속적으로 길게 보면 좀 좋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조금은 답답하다라고 생각될 만한 흐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종목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하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도 일단은 약간은 횡보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은 거래량이 실리기 전까지는 이 돌파하는 모습이 타파가 되는 게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이제 돌파가 되면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가 되면 지속적인 또 우상향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조금은 답답하실 수 있지만 미래 산업에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목표가까지 꾸준하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리아센터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중간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계속 흐름 좋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주시면서 코리아센터 목표가까지 더 보는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박재선 전문가의 종목들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오늘도 중간 점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오늘 여쭤보고 싶은데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지금 수익률 다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좀 중간 점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는 모든 종목 수익률들이 좀 괜찮았는데 지금 NHN 한국사이버결제 하나만 좀 우뚝 버텨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가장 제 포트 중에 수익률 좋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코로나가 터지기 전 우리들의 생활과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후 우리 생활이 별 다르지 않지만 사실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언택트라는 내용을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시대적인 변화도 언택트에 맞춰서 변화되고 있고 그에 관련된 시장에서 언택트 관련주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 전자결제 관련주고요. 저는 지금 포트에 전자결제 관련주가 무려 2종목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이 종목의 업황과 그다음에 이 종목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봤을 때 시장의 트렌드에 밀리지 않는다,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좀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은 단기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단기 박스권 위로 올라가서 지금 5일선 깨지 않고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왜 주가가 고점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지? 조정을 보여주지? 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로 보았을 때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고요. 자, 오늘 관련주 중에 KG 모빌리언스가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다가 다시 꼬리 만들면서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었고 또 마찬가지로 KG 이니시스 또한 흐름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고점에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조금 더 차트를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외국인 누적 순매수만 보도록 할게요. 주가 상승하면서 외국인 누적 순매수만 올라왔는데 오늘 투자 동향 살펴보면 외국인은 오늘도 주식을 샀습니다. 자, 이 주식의 상승을 이끌어온 외국인들은 주식을 전혀 팔지 않고 오늘도 시장 상황 살펴가면서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또 주봉 한번 보더라도 이번 주 시초가가 전일 종가를 뛰어넘은 상황을 보여주었고요.
이러한 시초가를 높게 띄운 모습이 이 주식 아직 죽지 않고 상승 기력이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잠깐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트에 전자결제 관련주 2종목 넣은 것처럼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시장 상황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코스닥, 코스피에서 자금이 조금 더 명분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할 때 이 업종, 이 기업, 그다음에 이 주가 굉장히 크게 탄력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지금 고점에서 큰 상승, 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걱정하시지 말고 조금 더 여유롭게 가져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좀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부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서 지금 NHN 한국사이버결제, 언택트 중에서도 또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서도 대단주다.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살펴봐 주셨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주실 생각까지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유하면서 수익 더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요. 저희 구해줘 스탁 오늘도 종목 구해드리고요. 또 추가적인 중간 점검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많이 보내보시고요. 다음 수익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 텐데요.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사연들 만나보고 또 종목들 구해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9100, 샵 90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청자님이 요즘 관심 있는 업종이나 테마 함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거고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올려놨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자, 어떻게 사연 남기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베스트 사연들 잘 참고하셔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하게 남겨주실수록 저희가 더 꼼꼼하게 구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와 게시판, 오늘은 게시판 사연 먼저 열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다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어떤 분의 사연을 먼저 만나보면 좋을까요? 이소민님의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는 너무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소민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단기 매매는 좀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오래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을 좀 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연은 바로 박재성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분은 바로 전문가님께서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안정적인 것 어떤 종목이 좋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주식, 어떤 주식이 있는지 좀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런 게 개인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본업이 있으신 분들에겐 정말 최고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은 파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앵커님은 핸드폰을 구매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고려하면서 구매를 하시나요? 핸드폰 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요? 네. 저는 사실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고요. 또 그쵸. 셀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카메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다들 그러시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기능, 사실 핸드폰 안에 어떤 기능이 들어있는지라고 보기보다는 카메라가 어떤지, 그리고 저희가 접하는 광고에서도 카메라 기능이 어떻다, 뭐 전면 카메라가 어떻고 후면 카메라가 어떻고 줌이 어떻게 되고 화질이 어떻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파트론이라는 종목은 시장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카메라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카메라 시장 점유율은 2위고요. 카메라, 그다음에 핸드폰, 뭐 자동차에 있는 카메라까지 블랙박스 등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휴대폰용 안테나,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국내 안테나 점유율도 1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좀 고도의 반도체 조립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심장 박동 센서, 그다음에 온도 센서, 압력 센서, 그리고 뭐 블루투스 헤드셋, 웨어러블 제품 등이 있고, 내장형 통신 모듈 사업은 퀄컴과 협업하여 800억, 내년에는 2천억 정도의 수준까지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5G 통신망 구축도 조금 느려지고 또 투자도 딜레이되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개선이 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여러 기업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스마트폰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자, 근데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 핸드폰 판매 업체에서 중저가 핸드폰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중저가로 내려오면서 핸드폰들이 뭐 디스플레이나 뭐 여러 가지 홈 버튼,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금씩 저하되고 있는데 유지가 되거나 혹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게 바로 카메라 기능들입니다. 뭐 최근에는 뭐 줌이 얼만큼이 되고 화질이 어떻고 후면 카메라에는 카메라가 몇 개가 달려 있고 전면 카메라는 화질이 어떻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광고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파트론 종목 차트 보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였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핸드폰, 스마트폰 판매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핸드폰들이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부각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1차적으로. 자, 주봉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거래량의 크기를 더욱더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월봉에서도 거래량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아직 역배열에서 터진 거래량이 최근 정배열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주가 조금 더 큰 상승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 뭐 갤럭시나 아이폰 등 뭐 신작 출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또 카메라 부품 관련주 또 빼지 않고 꼭 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관련주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지금 시장에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디지털 카메라 요즘 많이 들고 다니시지 않으시잖아요. 네. 요즘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을 많이 열심히 개발을 해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조금 더 앞으로 신작 출시에 맞춰서 카메라 부품 관련주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카메라, 그다음에 사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페이스북, SNS, 뭐 틱톡, 인스타그램 등 최근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사진을 기반을 해서 우리들의 삶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진들 보정하는 어플이나 그다음에 화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카메라 부품에 대해서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손절가는 8,3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1,800원 잡아드리면서 종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파트론 등장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갤럭시 부품주 또 스마트폰 관련주 굉장히 잘 움직였는데요. 관련해서 파트론도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파트론 또 가격 전략도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11,800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8,3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또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수익 거두시길 응원합니다.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계속 또 게시판을 보다 보니까요, 주식 어린이 또 주린이님 사연 눈에 띄는데요. 바로 만나봐야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자, 주린이 인사드립니다라고 하시는 분 박미님의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이 박미 인사드립니다. 요즘 반도체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반도체 쪽으로 타고나기도 하니까요. 지금 매수 놓으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반도체 종목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분의 사연도 화면으로 먼저 요약해 드릴게요. 자, 반도체도 이제 다시 조금씩 올라올 거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지은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또 반도체 업황과 함께 종목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반도체 중에서도 워낙 너무 또 많습니다. 이미 오른 종목들도 너무 많고요. 네, 맞아요. 그중에서 어떤 거 골라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도 사실 조금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요즘 시장이 또 오른 종목이 더 잘 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네오셈이라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후 공정 테스터 전문 업체입니다. 미국계 테스터 장비 회사 인수를 통해서 테스트 장비 개발 및 생산 국산화에 국내화에 성공을 한 그런 업체인데요. 국내 및 해외 SSD 테스터 시장 내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SSD가 좀 이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고속의 보조 기억 장치,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요 고객사는 마이크론, 인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도시바 등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과 함께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만 자회사 네오셈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수주 금액을 237억 원이나 확보를 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수주가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 온라인 수강 등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증설로 인해 그 엔터프라이즈 SSD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아마존이나 구글 등의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막대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서버용 SSD에 대한 그런 수요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용 SSD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면 이제는 서버용 큰 회사들이 서버 증설을 위해서 또 데이터 센터를 설비하는 그런 쪽에 투자가 많기 때문에 수주 금액 또한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은 더욱더 증가가 될 거고요. 상반기에는 주요 고객사인 해외 고객사만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국내 고객사의 수주 또한 그 증가가 되는 그런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해외 그 수주도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큰 이제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 또 다른 검사 장비가 있어요. 이제 MBT라고 또 장비가 있는데 MBT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또 수요가 증가한다면 회사의 실적은 점차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설정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시장이 좋았을 때는 좀 가는 종목이 더 잘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만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5일선을 잘 타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정배열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회사가 좀 안정적으로 주가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을 봐도 또 똑같이 정배열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월봉도 마찬가지로 정배열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주봉과 월봉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단기적인 그 관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 접근을 하신다면 일단 목표가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엔벨롭 상단 부근 그리고 신고가 부근이었던 3,000원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1선을 기준으로 해서 2,1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반도체 관련해서 좀 원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만 하더라도 또 전공정, 후공정 검사 장비까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또 후공정 테스트 전문 업체로 구해주셨습니다. 네오셈으로 구해주셨고요. 가는 종목이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잘 관심 있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3,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100원 잡고 대응하시라고 전략 함께 챙겨주셨네요.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빠르게 다음 문자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바로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6923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문자가 굉장히 짧습니다. 어떤 종목 사야 할지요? 하고 남겨주셨네요.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화면으로 좀 더 풀어볼게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좀 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박재성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그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요? KMW 사시면 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5G 업종 굉장히 빼먹을 수 없죠. 그리고 어저께 뉴딜 발표하면서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6G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럼 5G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투자, 인프라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꼭 5G 업종 넣으셔야 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에서 앞으로 자금들이 조금 더 명분 있는 업종과 종목으로 이동을 될 때 KMW 코스닥에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KMW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양호할 전망이고요. 수출 성과로 바탕으로 하면은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경신되면서 하반기에 삼성전자 네트워크 장비 MS가 상승할 시 진정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 문화가 조금씩 확산되면서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장비 투자 증대는 KMW가 굉장히 또 큰 수혜 받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5G 업종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KMW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한 길로만 하고 있었는데 이 데이터량이 많아지고 굉장히 또 많아지면서 또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길이 좁아져요. 그래서 길을 늘리거나 길을 넓히거나 여러 가지 방향을 선택을 해서 조금 더 데이터들이 빠르게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이러한 길들을 넓히다 보면은 공간도 차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KMW는 이러한 공간들을 넓혀주면서 이러한 부품들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스마트 기기나 디지털 기기 쓸 때 보면은 처음 출시는 굉장히 크게 나왔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저희들의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데요. KMW의 기술력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른 데이터량을 쓸 수 있지만 그 부품은 정말 더 작아지고 세밀화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추가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크게 조정받고 지금 박스권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었다가 장대 양봉이 있으면서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횡보를 해주다가 오늘 시장에서 5G 업종의 강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KMW의 주가 또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 받았는데요. 한번 수급 한번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팔고 나갔다가 다시 저점에서 지금 굉장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최근에 10,000주, 30만 주, 38만 주, 6만 주, 10,000주씩 사고 있다가 최근 고점 박스권 뚫어주는 장대 양봉 만들면서 41만 주 매수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업종에서 제약바이오는 비교적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기대감으로, 모멘텀으로, 그다음에 뭐 임상에 들어간다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6G 이야기 나왔습니다. 뭐 2G, 3G, 4G, 5G, 6G까지 연결이 되면서 5G 업종 코스닥에서 이제 시작인 상황입니다. 여러 종목, 여러 업종 보시다시피 많은 종목들이 지금 코로나 이전의 고점을 뛰어넘은 상황인데 5G 업종이 그동안 되게 많이 쉬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조금 더 그 기간 동안 힘을 비축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5G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었는데 뭘 사야 될지 고민이시라면 저는 이 KMW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로는 56,6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79,000원 잡아드리면서 종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사면 좋을지 질문 주셨는데요. 5G 관련주, 그중에서도 KMW 노려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챙겨가 보시고요. 빠르게 한 분 더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자함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5225님의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좋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 저에게는 영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단타는 꿈도 못 꾸겠고요. 장기적으로 두고 보면 좋은 종목 있을까 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좋은 종목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키워드 정리해 드릴게요. 자, 혼자 대응하기 정말 힘든 시장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 사연은 바로 이지은 전문가에게 다시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문자 사연도 좀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구해드릴까요? 이분의 문자 사연은 제가 OLED 관련주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OLED 침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은 2020년 하반기부터 전체 신제품을 100% OLED 모델로 출시한다고 또 전망을 밝혔습니다. 아이폰 판매량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애플의 OLED 모델에 탑재되는 FP12 발열시티한 PI 필름은 시장 내 점유율 1인 업체,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네, PI 첨단 소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서 또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렉시블 OLED 패널 출하량의 증가가 예상이 되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5G 스마트폰 안테나 FP12 원료인 MPI 매출도 하반기가 이제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연간 150억 원이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패널 메이커 플래시블 OLED도 본격 가동 과정에서 이제 낮은 수율에 따른 또 PI 필름 및 기판용 매출 증가 또한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제가 방금 5G도 언급을 드린 것처럼 PI 첨단 소재는 첨단 산업 등의 제품으로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높은 이익률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으로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속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고 또 전방 산업까지 수요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면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이 보여질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 유통업체들의 재고 이제 레벨이 2019년 초 무역 분쟁 이후에 매우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고 축적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또 일본 쪽에서도 또 경쟁업체가 있었는데 이쪽 경쟁사가 조달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고객사들이 이 회사 PI 첨단 소재의 PI 필름을 재고 축적하기 위해 수요가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또 수급도 굉장히 좋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 등의 수급이 좀 의미 있는 좀 큰 수급이 들어온 부분도 좀 지켜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했는데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살짝 바닥권에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아까 코리아센터처럼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가는
선물가는 엔벨롭 상단 부근, 제가 좋아하는 엔벨롭 상단 부근인 35,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전 저점 부분이었던 2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은 전문가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PI 첨단 소재로 구해 주셨고요. 지금 바닥권에 있지만 오늘 유의미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체크해 주시면서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하십니다. 자,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셔서 또 이렇게 수익 계속 이뤄질 거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해드린 종목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은 이지은, 박재성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